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시작하시죠. 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주말이니까 사실 좀 지치는 날이잖아요. 좀 더 힘차게 좀 해보자고요. 월요일부터 지치지만 그렇죠. 오늘은 더 유난히 더 지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말이라는 또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를 갖죠. 네. 자,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아유, 뭐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0.56% 하락을 했고요. S&P 500 1.1, 나스닥은 1.4% 급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나스닥 시장이 기술주 중심이라서 그런지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오르고 빠질 때는 또 제일 많이 빠지고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금리 영향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성장주가 좀 맞습니다. 뭐 많이 밀리네요. 요즘 시장에서의 뭐 핵심 키워드가 뭐 말씀하셨듯이 금리다 보니까 더 민감한 나스닥 기술주들이 더 많이 좀 빠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Why? 뭔가 이렇게 막 고민하는 이 사진 그래픽들이 요즘 이렇게 그래픽 신경 유난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잠이 부족해서 지금 좀 목소리도 잠기고 그래요? 피곤해요. 거의 뭐 아니 그래도 날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래픽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 보면 앞으로 진짜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의 기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노력하는 자세. 너무 좋습니다. 박수. 네. 자, 왜 긴축 공포감이 여전했다? 그럼 그 이유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제 두 가지 지표, 사실 어제 지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소매 판매, 이 소비 지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고용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매 판매는 예상치 0.2보다 높은 0.3, 그러니까 전월 대비 0.3% 이제 증가한 것으로 사실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였어요 이게. 근데 이게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서프라이즈였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전월이 사실 저희가 7월 소매 판매가 0이었잖아요, 0. 그랬는데 이게 마이너스 0.4로 그렇죠. 조정이 된 걸 고려하면 이게 사실은 사실은 7월에 서프라이즈였나? 소매 판매가 제로가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의 길을 걷는구나 사실은 예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시장 월가 전망치는 좋았는데 그걸 또 비트 해내면서 이제 사실은 그걸 윗돌았기 때문에 사실은 서프라이즈인데 저기서 이제 뭐 조금 더 설명하시겠지만 뭐 자동차나 뭐 이쪽 부분들이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빠지면서 자동차나 차 부품 같은 것들이 이제 판매가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전체 숫자가 좋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드라인 자체는 서프라이즈죠. 맞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 수치들만 딱 보면 소매 판매 예상치 웃돌았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천 건이나 줄었네. 그렇죠. 지표들이 다 좋아.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그냥 이 것만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뭐 긴축 이번에 또 강하게 하겠네 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소매 판매를 열어보면 이제 전월계 마이너스 0.4로 조정이 됐으니까 아예 기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0.3이 글쎄가 되는 거고 말씀하셨듯 자동차라던가 자동차 부품 판매 부분을 빼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래 지금 연준에서 긴축은 이제는 뭐 흔들리지 않는 그냥 하나의 방향성이 정해졌어. 그런데 소비 경기도 확실히 이제 뭔가 좀 꺾이는 느낌이 나네. 거기에다가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있었는데 얘가 그 예상치 전망치가 2.8이었는데 마이너스 9.9로 확 꺾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는 상황이니까 연준은 그냥 갈 길 가는데 이 경기도 뭔가 이제 좀 걱정되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됐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냥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냥 그때 다 다른 해석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소비가 꺾일 걸 뭐 우리는 일찌감치 6월부터 얘기를 계속 떠들어 왔었는데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계절성이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고요. 소매 판매는 저는 숫자가 굉장히 좋다고 봤는데 뭐 해석이 막 몇 가지 버전으로 지금 막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비 경기가 꺾여서 우려된다. 뭐 이 정도면 똔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조정의 같은데. 빌미를 그냥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죠. 명분. 그러니까 딱 하락을 하니까 이러이러해서 하락하는 거야. 이게 걱정돼. 뭐 이걸 껴맞추기인데. 근데 지금 사실은 계속 시장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게 많은데 또 어떤 시그널 하나가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계속 나온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뭐 당장 어제 밤에 나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 주셨듯이 지금 소매 판매 자체 또 제조업 주요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비해서 필라델피아는 늦게 빠진 거거든요. 그렇지.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갔던. 그러니까. 그러다 이번에 좀 나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모든 숫자들이 결국은 리세션, 경기 침체를 가리킨다, 한 방향을 가리킨다.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표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채권 시장이 보여주는 지표는 훨씬 나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어떤 지표를 보여주고 있느냐가 간밤에 나온 얘기고요. 요 차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트를 안 보시네요.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금리 차트 하나 보시. 22년 만에 네. 최악의 금리 역전. 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미국 국채 2년물 금리예요. 근데 이제 묘한 게 2년물 금리가 간밤에 그러니까 3.8%가 훨씬 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이후 최고냐면 여기 위에 제목 보세요. 영어로 된 제목. Largest rise in short-term rates, 빈스 볼커. 폴 볼커가 연준 총의장일 때 이후에 2년물 금리가 가장 높아요 지금. 이 말은 볼커 때만큼 지금 굉장히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올릴 걸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거기 미리 반응하고 있다. 가격으로 그렇지.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물하고 30년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불확실성이 예. 큰 만큼 더 높은 왜냐면 금리를 줘야 되니까. 돈을 1년 빌려줬는데 30년 빌려준 경우가 떼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지. 30년마다 받아야 그렇지.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금리를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의 이자율이죠. 돈에 그렇지. 대한 이자를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30년물은 3.4% 정도인데 22년물이 3.8%란 말이죠. 그래서 두 사이의 금리 역전 그렇지. 차가 마이너스 35bp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년물이 30년물 금리보다 더 높아. 0.35%포인트 더 높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2000년 8월 이후 무려 22년 만에 최대 폭이라는 거죠. 네. 이제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감보다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감, 우려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2년물 금리는 단기물 금리와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연말까지 175bp 금리를 더 올릴 거야라는 전망치가 한 40.1%, 200bp 더 올릴 거야 39%. 그러니까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175 아니면 200bp 더 올릴 거다. 지금 회의가 3번 남았는데 만약에 200bp를 올린다면 100bp 한 번, 52번. 맞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너무 매파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벌써 이걸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물 금리는 위로 쭉 올라가고 그래서 2년이 30년하고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경기 선행 지표 구성 항목들 보면 한국은 이제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은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장단기 금리 차이 폭이 좁으면 좁아질수록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 예상하고 그렇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역전돼 버렸으니까 그만큼 앞으로 미국 경기의 침체를 알리는 핵심적인 선행 지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간밤에 나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9월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보니까 72%의 펀드 매니저가 12개월 내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이게 지난 8월에는 67%였어요. 5%포인트 정도 더 올라갔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1년 내에 경기 침체를 거의 확신하고 그렇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뭐 좀 투자 심리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전문가들 얘기였고 이제 개인들 투자 심리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들은 어쨌든 지지난주가 워낙 안 좋았기 안 좋았죠. 때문에 지지난주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키워볼까요? 네. 지지난주에 시장이 좋을 거야라고 본 불리시한 그 전망 개인 투자자들 또 베어리시 안 좋을 거야라는 전망 차이가 마이너스 30이 넘어갔었거든요. 네. 30%포인트가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9.9%포인트로 많이 좁혀들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고요. 또 실제 이렇게 좋다고 보는 사람, 안 좋다고 보는 사람은 뺀 그 숫자가 마이너스일 경우가 지금 24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개인 참가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안 좋을 거야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그 설문조사가 24주 연속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 팬데믹 때
34주 연속이 역대 최고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22주 연속. 그러니까 지금 역대 두 번째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취약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이런 시장 상황들이 지금 고스란히 이 시세에 녹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유,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픽이. 그죠. 뭔가 그죠. 예. 예전에 그냥 다 텍스트만 이렇게 그렇죠. 했었는데. 예. 좋습니다. 네. 예. 근데 안 비춰줘. 예. 네. 자, 오늘의 특징주. 오늘은 사실 급등락 주들을 예. 뽑아왔는데요. 얘들이 다 또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뽑아왔습니다. 일단 어도비입니다. 우리가 한 이틀 전인가 다뤘었잖아요. 그랬죠. 뭐 예. 포토샵 이야기하고 예. 아크로벳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월가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줍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사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얘가 이제 M&A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맞습니다. 예. 주가가 16.8% 급락을 했는데 자 뭐냐?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를 200억 달러 규모에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피그마가 이런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스타트업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유프로 얘기 들었나 봐요. 그렇지. 유프로가 했던 얘기가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은 좋아하는데 젊은 젊은 애들이 층이 자꾸 싫어한다. 외면하고 있다. 근데 이 피그마가 네. 젊은 층 중소기업의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을 한대요. 이 프로그램을. 어도비 대단한 회사네요. 유프로 발언하자마자 하루 사이에 M&A를 성공시키는. 네, 그러니까. 발 빠르네요. 내 말 듣자마자 진짜. 예. 그래 여기서 강자가 예. 누구야 해가지고 얘를 딱 예. 택한 거야. 예. 그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세상에 200억 달러나 줬는데 1년 전에 피그마가 자금 조달을 예. 하면서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평가받은 금액이 100억 달러예요. 밸류에이션 100억 달러를 2배로 얼마나 급했으면. 내 말 듣고 그래 우리 여기서 경쟁에서 밀리면 안 돼. 역시 유프로는 마이너스의 손이네. 그러면서 주가 봐 지금 빠진 거. 그래서 사실은 참. 피그마를 예.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주가가 뭐 난리가 난 건데 사실 근데 어도비 입장에서는 좀 이유가 있는 게 네. 얘네가 이제 XD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는데 그 피그마와 엄청난 좀 경쟁 관계인데 자꾸 이게 약간 밀리니까 그냥 모르겠다 인수를 해버린 그리고 성장세가 가파르니까 몇 년 안에 얘들의 그 성장세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어라는 좀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경쟁사를 없애버리자 이거네요. 그렇죠. 그냥 다 커나가는 애들을 밟아버리자. 뭐 약간 이런 왜 이렇게 너무 어도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근데 자, 이 샨타누 나라엔이 네. CEO인데요. 저분이에요? 네네, 요 분이 왜 이렇게 이미지 찌그러뜨셨어요? 이 사진 크기를 맞추다 보니까 얼굴을 좀 근데 실물은 더 좋으세요. 제가 이걸 넓혔기 때문에 좀 짜부러뜨렸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혁신적이며 협업 창의성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인수를 통해서 가속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협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다 클라우드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 뭐 포토샵을 하고 할 때 협업을 해서 이 부위는 내가 하고 이게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그걸 지금 어도비도 하고 피그마도 하니까 이게 합쳐지면서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뭐 비전 뭐 창의성, 혁신성 이걸 더 가속할 수 있어라고 그래서 우리는 200억 달러를 주고 얘를 인수를 한 거야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바로는 뭐 그럴싸하게 하셨네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야씨 그래도 1년 전에 100억 달러 했던 거를 그렇죠. 200억 달러에 사니 하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거고. 그리고 시장도 이렇게 안 좋은데 너무 밸류에이션 높게 준 것 같아요. 준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실적 발표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3분기 실적은 거의 뭐 예상 수준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4분기 매출 전망을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좀 낮게 하향 조정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 주가의 급락은 피그마에 대한 그 인수 규모, 그러니까 자금 규모가 너무 컸다라는 점. 그랬다라고 해서 이제 어도비는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이 휴마나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인데요. 얘가 요즘같이 이제 뭐 다 어렵고 하는데 연간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EPS를 기존에는 우리가 한 24.75달러 정도 기록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걸 25달러로 높였고요.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 24.83달러를 이제 웃도는 수준이고 무엇보다 얘네가 더 재밌는 건 이 장기 전망도 제공을 했거든요. 지금 2025년 회계연도 것도 발표를 했는데 조정 EPS 전망치를 37달러.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한 34, 5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몇 년간의 좀 자신감을 드러낸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이제 결국 이제 실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지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뭐 계속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겠죠. 지금 미국은 헬스케어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다 월마트라든지 끼어들지, 다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한 해 지금 계속 10% 넘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계속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시장에서 핵심주들은 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이제 8.4% 급등했는데 사실 이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최근 뭐 예식장이라던가 이랬던 건물들이 지금 이게 다 이제 뭐 요양원이나 이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실버 관련 헬스케어 관련은 저희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산업이겠다. 뭐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특징주는 좀 넷플릭스. 얘는 아까 이렇게 찌부러뜨리지 않고 좀 키웠습니다. 좋네요. 네, 얘도 간밤에 5%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 넷플릭스가 간밤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광고 바이어들에게 어떤 뭐 레터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광고 기반 서비스를 얘네가 곧 출시할 예정인데 시청자 수 목표치를 거기에다 이제 거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내 440만 명, 미국에서만 110만 명이 이 광고 기반 서비스를 시청할 거야. 그리고 1년 내 내년 3분기에는 이게 4천만 명, 미국 1,330만 명으로 확대될 거야라고 이제 밝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버코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얘들의 이런 광고 서비스가 성장세를 크게 견인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JP 모건이나 벤치마크에서는 얘들을 너무 좀 낙관해라는 의견 그리고 좀 더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투자에 신중해라고 했지만 이 의견보다는 에버코어의 의견에 시장에서는 더 많이 동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냅에서 돈 많이 주고 뭐 광고 최고 경쟁자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죠.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시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 앞으로의 전망들 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오늘 뭐 주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은 이겁니다. FOMC 일단은 다음 주 열리니까 결과 보고 연말까지 기다리자. 뭐 그냥 이거예요. 지금 뭐 FOMC 직전 직후 좀 쉽지 않을 거다. 뭐 여기 일입일 하지 말고 연말 내일로 올 텐데 뭐 기다려 보자. 대부분 이제 월가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린스키라고 여기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출연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BTIG 전략가인데요. 증시 반등 에너지는 있는데 계절적 요인에 억눌려 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항상 9월 하순 부터 10월 상순까지는 영 시장이 안 좋았다. 비실비실했다 그동안. 그래서 10월 중순 계절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 10월 중순까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한번 테스트하면서 3,900선 S&P 500 지수가 지지로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진정한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 10월 중순 반등 랠리 직전까지요. 지금 앞으로 얼마 남았나요? 한 달 정도 남았나요? 네, 한 달 정도 한번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고요. 6월 저점 말씀드렸던 S&P는 3636이잖아요. 3630보다 약간 위인 3660선 정도 되면 지지력을 회복할 거고 이게 진바닥이다. 이때 사라. 나 살게요. 네, 이렇게 얘기한 거. 나도 모르게. 네, 오케이. 저도 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사셔도 돼요. 살 때만 얘기해 주시면. 네. 앤드류 슬림먼이라고요.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이사입니다. 이분은 7월 CPI,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복귀를 한 거예요. 우리 8월 CPI 갖고 난리 쳤잖아. 근데 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7월 CPI가 정점이라고 생각해. 빠르진 않지만, 그래서 8월에 눈에 띄진 않았지만 서서히 아주 느린 속도로 CPI는 둔화되고 있어. 티 안 나게. 아직은 우리는 포지션 좀 약세로 잡고 있다. 왜냐하면 얘들은 모건 스탠리 증권사가 아니고요.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포지션은 좀 약세로 잡고 있는데 4분기 중 어느 시점이 되면 본격 반등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엔 그러니까 S&P가 올 연초가 4,770에서 시작했어요. 맞아요. 올 연말 되면 이 연초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더 오른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앞으로 꽤 많이 오른다고 보는 거네요, 연말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10% 훨씬 넘게 빠져 있지만 연말쯤 되면 그 근처 언저리까지 벌써 가 있을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를 했고요. 내년 기업이 좋지는 않을 거야. 하향 조정 우리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어느 시점엔 통화정책 브레이크를 내년 중에는 밟을 거기 때문에 기업 이익 하향 조정도 내년 중에는 멈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아나스타샤 그라고 아이캐피털 전략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연준 FOMC, 요거는 이제 시장 전망이라기보다는 연준 전망이에요. 네. 그래서 FOMC 다음 주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거다. 그래서 아침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가요? 보니까 지금 FOMC 위원들 내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을 놓고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막 이런 기사가 아침에 나왔어요. 75냐, 1이냐, 예. 100이냐. 뭐 모르죠. 뭐 그래, 50을 50대,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75일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예, 아,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지금 막 거기서 엄청나게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OMC 자체도 한 방향성을 가지고 의사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인플레이션 억누르려고 하겠지만 경제 연착륙에 대한 우려감들이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연착륙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발언했던 것처럼 과격한 형태의 통화 긴축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뭐 실제 그 이번 달 FOMC를 보고 나면 네. 시장은 좀 안도 랠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썩 나쁜 전망들은 아닌데 뭐 일단은 좀 지켜보자 당분간은. 네네네. 그래서 10월 한 넘어가서 이제 좀 날씨 쌀쌀해지면 네네. 아직도 우리 반팔이잖아요. 반팔이잖아요. 예, 네. 다 긴팔 입고 위에 웃도리 좀 입으면 그때쯤 주식 사서 사면 된다. 연말 따뜻하게 보내자 아,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